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사건 대구 대국민 보고대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대회가 끝나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신의 한 수 팟캐스트 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 겁니다. 자,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장재원 변호사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역시 한 1000명 모이니까요 대단합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인사말도 있고요 또 내빈 소개도 있지만 저희가 그건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그걸 먼저 했더니만 내빈들이 가버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인사말도 하고 또 소개도 받으시려면 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요 우리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님의 그래도 우리가 행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인사말을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병국총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연합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병국총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의료정책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016년 1월 9일 날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는 애국의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로를 보통 정치 1번지라고 하죠. 저는 그럼 전국에서 어떤 도시가 정치 1번지인가? 대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잘 존경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4분의 대통령이 대구에서 배출됐습니다. 그만큼 대구는 우리의 정치, 그리고 이념, 사상, 대한민국 수호, 어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구 대국민 보고대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경과에 대해서 사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수준까지 사실 아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댓글들을 좀 보면요. 요즘에 이 문제가 계속 3년을 넘게 4년 가깝게 되다 보니까 의사가 아닌 분들이 거의 의학 지식을 전문가적인 지식까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안 보이는 속에도 사실 이번에 신화한수 녹화를 하면서 신 대표님께서 2개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략하게 경과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박주신 씨,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문제는 당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어떤 경과는 나름대로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고 2012년 2월 초에 강남 자생한방병원이라는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자생의원이라고 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 MRI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촬영한 요추 MRI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하고 그것을 공개하면서 박주신 씨의 MRI가 아니다 이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파장을 일으켰고 논란이 거듭되다가 2월 21일 날 전국의사총연합이라고 당시에도 의사가 약 6,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굉장히 큰 의료계의 의무단체입니다.
그 당시의 대표가 노한규 대표라는 분이었고 나중에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하셨죠. 그분이 이제 의학적으로 그분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전국의사총회라는 단체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이 당시에 일간신문의 주요 언론과 주요 일간신문의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박원순 시장 측에서 갑자기 2월 22일 날 오후 2시에 소위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밀실 검사였고 아주 부실한 그것도 밀실 검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박주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MRI를 찍었고 당시 이 과정에 많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대리 신검자가 왔다 또는 대리 신검자가 오지 않았다 또 어떤 디지털 이미지가 조작됐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튼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결과가 강남 자생한방병원의 요추 MRI하고 그날 촬영한 요추 MRI가 결국 동일하다는 소견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건데 이게 갑자기 그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강용석 의원이 그냥 자진 사퇴를 해버린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갑제닷컴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시 주선에 있던 엄상익 변호사 여러 사람들 모여서 집에서 축배를 들었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4일 만에 당시에 양승호 박사라는 분이 해외 학회를 가고 있다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귀국해서 본인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본인이 보기에 강남 자생한방병원 요추브 MRI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요추브 MRI는 같은 사람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당시 20대 중후반의 박주신 씨 것일 가능성은 당시에 골수 신호 강도 분석을 통해 볼 때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언론에 많이 보도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당시에도 그 의문을 품고 있던 의료계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이 다시 도화선이 돼서 문제 제기가 이제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서 당시 이제 2012년 11월 달에 당시 이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감시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과 2013년 5월 만에 증거 불충분 이후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이따 장재현 변호사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이 고발 사건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하면 박주신이 피고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고발을 한 사람이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나 보통은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조사도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되니까 2014년 6월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 측에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양승호 박사하고 당시 문제 제기하는 여러분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다 고발을 하고 선관위가 다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제 현재 우리가 1월 달에 결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 문제가 계속 이제 특히 재판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 증거들이 의료계의 각종 이제 의사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시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면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약 250명 정도의 각과 전문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각과 전문의들의 분석을 통해서 8월 10일 날 엑스레이 3장을 분석해서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는 판정을 저희들이 내리고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일보에 일관신문 광고를 최초로 저희들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곰곰이 이제 보고 있던 세브란스 동문 교수분들, 선생님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님, 조영국 전 인하대 의대 영상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기영 가정학과 선생님, 제가 강남에서 만나 뵙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소견을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결론을 이때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간신문들,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었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또 각종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세브란스 병원 앞에 가서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엄마 부대 수십 차례 계속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를 하였고 또 조직화되진 않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SNS,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 일베 사이트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방송들 대표적으로 신의 한 수는 제가 알기로 지금 200편 정도를 지금 찍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중 100편 정도가 박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장수 소장님 뉴스 브리핑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서 문제 제기가 돼서 이제 점점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지금은 현재 상당히 수세적인 그런 입장에 몰려 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 이렇게 저렇게 의학적 소견이 나오니까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계속 요청을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죠. 피고인들도 그런 그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거기에 대해서 무대응을 하거나 그리고는 고발과 소송을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그 사실만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 MBC를 고발하고 또 지금까지도 지금 1인시하고 있는 주종득 시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고발하고 1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또 김상진 씨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고 강용석 변호사도 고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의문인 게요. 저희 사실 의혹투가 가장 사실 문제 제기를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100% 정확히 다른 사람이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저희들이 조선일보 광고도 냈죠. 경북청에서 대리신검 99.99% 확실 그렇게도 냈는데 저희들은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도 다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이 직접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꼭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슬라이드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병국총이라는 단체를 결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들이 어떤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증을 촉구하고 권유하는 이 방식으로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이 불합리하게 고발하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문제 2015년 11월 20일 날 재판부에서 판사가 합의부의 판사가 증인으로 박주신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나오지 않는 이유가 영국에 결혼에 가 있는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걸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장이. 그 국민을 제가 그런 표현을 산송작 취급하고 있다. 눈뜬 장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촉구하고 호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강제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서 강제 소환과 강제 검증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이 병국총을 결성하기 이른 것이죠. 그리고 12월 20일 날 또 나오질 않았는데 이유는 더 과거입니다. 나올 필요가 없답니다. 이번엔 이유를 연락이 닿지가 않는다는 그런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나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안 나가. 법하고 평등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하고 평등이 어디 갔습니까? 법치주의가 대체 어디 갔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내가 나오기 싫으면 나올 필요가 없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나가도 되고 그런 겁니까? 저희 국민들 하루하루 일상적 경험이 사법에 대한 경험이 그런 겁니까?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과태료가 나오거나 영장이 집행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병국총 결성 과정을 저희가 쭉 이런 식으로 말드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서울, 대구 오늘 그리고 2주 뒤에는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대전, 강원, 전남, 광주 등 전국적 운동을 전개해서 검찰과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리고 작년에 1021명의 시민이 고발해 놓은 그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주신이라는 한 개인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만 해결하는 이런 어떤 계기로 삼지 말고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말은 하지 않고 있는 병역비리 사건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누구를 꼭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사건을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료혁신추쟁위원회의 최대집 공동대표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끊깁니다. 저희들이 스텝 요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시 끊기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요. 재판 상황이 및 전망 여기에 대해서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우리 장재원 변호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젊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의 장재훈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대구 고고대에 제가 오게 됐는데,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성. 네, 그래서 오늘 대구는 상당히 제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오늘 대구 분들, 제 고향 분들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자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설명드린 형사재판 맡고 계시는 차기한 변호사님이 저희 자변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대표님 계신 분이 지금 양승호 박사와 김우현 원장님 형사 변호를 맡으면서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재판이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지, 그리고 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바로 박주신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면요. 일단 먼저 저는 슬라이드 많이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간단 설명드리고 있고요. 형사재판 경과과정 요약 및 결과 예상이라는 부분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2012년 2월 27일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2월 22일 날, 아까 세브란스 공개 신검 있고 난 다음에, 강용수 변호사가, 의원직 사퇴를 하고, 그냥 묻힐 뻔 했는데,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양승호 박사가 강용수 팬카페에 글을 공개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알려진 MRI 사진의 척추 골수가 20대의 것, 그러니까 박주신의 것이죠. 확률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확률보다 적다. 세브란스 신검은 사기극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것이 이제 촉발돼가지고,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 시민들이 2012년 말, 2013년 이렇게 해서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하게 되는데 다음 무혐의로 납니다. 그게 사회 지도층 병역비리 감시단 외에도 2건의 고소가 더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이 더 있었는데 3건의 고소 고발이 다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근데 무혐의로 종결되는 이유가 병무청에서 병역 처분을 변경했다.
거기에 어떤 의혹이 없다. 그리고 세브란스에서 공개 신금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 두 가지로 해가지고 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 세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피고발자인 박주 씨는 한 번도 출석을 안 시킵니다. 박주 씨는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자료만 가지고 다 무혐의로 종결해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린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그 딴 분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2014년 그때 5월에 있었을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14년 4월 11일 날 박원순 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양승호 박사님, 김우현 원장님은 치과의사분이신데 이런 분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라는 조사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이 직접 고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5월 달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 고발만 합니다. 이거는 또 직접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해, 작년 들어가지고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고발만 합니다. 고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하게 되면은 무고죄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자기가 직접 잘 하지도 않고 딴 사람을 통해서 고발하게 하거나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면은 무고죄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 고발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발돼 가지고 2014년 5월에 고발된 게 2014년 11월 달에 이제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 치과 기록이라든가 많이 제기돼가지고, 검찰에서도 여러 번 박주 씨를 한번 부릅니다. 좀 와서 조사를 좀 응해달라. 여러 번 부르는데, 그건 조금 뒤에 있다 설명할 텐데, 부르는데 한 번도 안 옵니다. 계속 말 바꿉니다. 언제 가겠다? 또 어디 가야 된다? 또 외국에 있다? 그러다가 또 지금 유학 가니 바쁘니까 그냥 수사 협조 못하고 그냥 영국으로 출국하겠다 하고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2015년 1월부터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여기저기에 이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옵니다. 오는데 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이제 발견됐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공군 입대했을 때 신검할 때 찍은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영국 유학 간다고 비자용 혹시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다고 찍은 흉부 엑스레이라는 거는 이제 박주 씨의 것이 분명하니까 그거랑 자생병원 병역 처분 자체를 변경받을 때 했던 그 엑스레이랑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봐더라도 그냥 일반인 육안으로 보더라도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치과 의사가 자기가 했다는데 그 유령보험증이 나타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좀 틀린 부분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어가지고, 이거는 박주신을 불러가지고 다시 신체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계속 재판부에다 호소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랬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박주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할 의사가 없다. 이건 이제 7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의사가 없다.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국가기관에서 6번 검증을 했다. 6번 검증이 이제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6번 검증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의사가 없다고 계속 알려왔습니다. 의사가 없다고 알려왔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거 11월 20일 날 근데 판사는 이 정도 의혹이면은 박주신을 불러가지고 증인신문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신체 검증도 한번 해야겠다. 다시 찍어보면 되니까요. 엑스레이를. 그런데 11월 20일 날 1회 불출석, 그리고 22일 날도 결국 불출석을 했습니다. 불출석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6명의 의사분들이 감정위원이 돼가지고, 감정한 감정보고서가 12월 30일 날 법원에 제출됐고, 그리고 2016년 1월 4일 날 그 감정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이제 변호인 측 감정인 3명은 다른 사람이다. 아니면 동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생병원, 그러니까 병역을 처분 변경받을 때 받았던 자생병원 엑스레이랑 그리고 그 공군 신검하고 영국 비자용 엑스레이, 그 3장의 엑스레이 사이에 이게 동일인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검증하는 건데 변호인 측 감정인 3명은 다 이건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한 거고요. 검찰 측 감정인들은 계속 이 박주신을 방어하려는 그런 감정인들, 영상의학 학회 쪽인데, 이 사람들도 동일인이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말을 좀 뭐 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서 한 번 더 꼽니다. 판단됨, 뭐 할 수 없다고 뭐 생각됨,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뭐 소견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허위 감정이라는 걸 좀 피해가고자 이렇게 말을 한 2번 꼬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종합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된 상태고 2016년 이제 1월 20일 날 결심 공판을 합니다. 결심 공판이라는 거는 이날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정리하고 검사가 이제 최종 구형을 하고, 그리고 변호인이나 이제 피고인 측에서 이제 최후 변론하고 마치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는 겁니다. 무죄냐 유죄냐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내려오면서 잠깐 보니까 1월 20일 날 이제 감정인들이 저렇게 의견이 나뉘다 보니까 감정인 신문을 20일 날 또 한다고 좀 들었습니다. 감정인 신문을 하는데 변호인 측 감정인들은 뭐 일정을 바꿔가면서 20일 날 출석하겠다. 출석해서 내 감정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다 설명하겠다라고 하는데, 검찰 측 감정인들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출석 못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만약 그때 감정인 신문할 때는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좀 틀린 얘기를 하면은 그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건 이제 증인 선서하고 하는 거라서 또 위증죄 처벌이 들어온지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좀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 없으면은 20일 날 이제 종결하고요. 2016년 2월 중순경에 아마 판결 선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심 판결, 재판 결과를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즉 공표죄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허위사실인지,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게 그거죠. 그 MRI 자체가 바꿔치기다. MRI가 박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공표한 게, 이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검사 측에서 허위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허위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지금 감정 결과가, 그 자생병원 사진이랑, 박주신 다른데 공군이라든가, 영국 비자 영국 비자 사진이랑 동일이다라고 지금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승호 박사라든가 다른 7명이 얘기한 게 허위다라고 라는 게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증거가.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건 허위가 입증됐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재판을 또 이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의사가 특히 영상학과 전문의가 자기 의사 면허를 걸고 이건 아니다라고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허위인 줄 알고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 판단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걸 유죄로 판결하면 판사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에서.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저를 판결이 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피고인들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한 건 아니다 라는 이제 판결이 나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판결이 난다고 해서 바로 박주신이 병력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작년 7월경쯤에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인데, 그럼 바로 무죄가 나면 바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검찰의 보이고 죽은 행태를 봤을 때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죄가 나면은 검찰은 그걸 항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소를 해가지고 박주신을 불러가지고 박주신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체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항소를 해가지고 또 시간 벌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항소심이 끝난 다음에 고발 사건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 총선이 끝나고 뭐 묻혀버릴 가능성도 있어서 좀 그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서울시라든가 박주신 측에서 어떻게 자꾸 말바꾸기를 하면서 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지 국가기관은 거의 농락하는 수준인데 국가기관에서 6번 검증받은 게 아니고요. 국가기관이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 잠깐 드리면 형사 고발 후에 기소되기까지 6개월간 기간 동안 박주신이 검찰 출석을 거부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2014년 5월 15일 보시면 박원순 시장 대리인인 이유정 변호사가 박주신이 미국에서 대학원 입학을 위하여 인터뷰 준비 중이며 7월경 귀국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에서는 좀 그 이전에 좀 출석을 시켜달라. 뭐 2개월 후면은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이유정 변호사는 6월 중으로 앞당겨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5월 중에 좀 출석시켰으면 좋겠다. 그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원래 7월경 귀국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곧 귀국할 때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7월 2일쯤에 이유정 변호사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양승호, 김우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박주신으로 하여금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나오면 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못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서면 진술서라도 좀 제출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8월경에. 근데 그것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또 답변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달 돼가지고 검찰에서 박주신이가 2014년 4월 3일 미국 출국했다가 7월 11일 날 귀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아, 그럼 국내에 있구나. 그래서 10월 2일 날 검사가 박주신한테 2014년 10월 8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제 와야 되는데 국내에 있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그때 서울시 파견 백종우 검사를 통해 가지고 박원순이 서면 질의서에 민감한 내용이 많아 서면 진술서 제출할 수 없고 박주신이 곧 출국할 것이므로 수사 협조도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10월 11일 날 그냥 영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지금 뭐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해도 지금 나올 필요가 없다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인지 영국에서 오지 않고 뭐 지금 사실 외국 송달하려면 그 송달하는 절차만 해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립니다. 받아놓고는 또 안 나오고 해보면 그거 송달만 하는 데만 해가지고 뭐 기일 잡고 하는 데만 해가지고 한 6개월, 8개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한두 번 안 나와버리면.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심 판결 나면 이 고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고발한 사건, 그 고발한 사건이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박주신을 강제로 들어오게 해야지 피해자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제발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검찰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 출신입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의 장재원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네, 대학은 서울에서 나오시고 네, 서울에. 출마합니까? 출마하셔야죠. 네, 출마하실 것 같아요. 잘생겼죠? 예. 대구 분들이 다 잘생기시고 이쁘신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너그럽고 또 그 다음에 애국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수도 뜨겁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준비를 여러 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강연을 보기 편하고자 이게 조명도 설치하고 뒤에 무대도 설치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자, 이런 무대에 어울리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더 큰 무대, 또 방송까지 정말 열렬히 하시고 대한민국에 팬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우리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말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소장님, 예.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셨죠? 예, 버스 탔습니다. 예. 우리 신 대표께서 뭐 황장수 하는 태극기 버스 하는 바람에 예. KTX 타면 2시간 올 거리를 한 4시간 왔습니다. 제가 볼 때요, 버스 안에서 3시간 정도 황장 소장님과 대화도 나누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많지 않잖아요. 또 이거 방송 보고 하시는 분들. 예. 오시는데 그분들이 혹시 이렇게 황장 소장님에 대해서 식사도 좀 사주시고 그러던가요? 아니, 오다가 그 우동 먹었고요. 예. 잘 먹고 왔습니다. 예. 우리 황장수 소장님은요, 박원순 방지법,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고위층의 병역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물론, 이 얘기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최근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께 정말 알기 쉽게,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장수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이 큰 언덕 아닙니까? 우리 병국총이 대구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설명회를 하는데요. 대구가 앞으로 이 병국총에 큰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컴컴하게 불을 끄고 저기는 밝고 이러니까 제가 영화 원초적 본능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 보면 샤론 스톤이 안에 팬티를 입지 않고 다리를 이렇게 한번 꼬았다가 이렇게 다리를 자꾸 이렇게 꼬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김재동이는 토크 콘서트를 88,000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스페셜석, 일반석 구분 없이요. 일괄되게 88,000원을 받는데 예. 우리는 오늘 88원도 안 냈죠. 저희는 돈 드렸죠. 드렸습니까? 자리를 마련해 드렸으니까. 근데 그렇구나. 마음이 저희는 큰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나 의사 우리 최 선생님은 원래 좀 재미가 없습니다. 변호사 의사가.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웃고 이래야 재밌어야 이게 토론회에 또 다음에는 뭐 880원이라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좀 야생적이고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지식인처럼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7개월 전에 TV에서 사라져가지고요. 그래, 요즘 뭐 조금씩 나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에 여야 수구 기득권을 다 비판해 놓으니까 둘이서 짜고 저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 마주치면요, 왜 TV 나오지 않느냐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정말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더러워서 인터넷 방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혜식 대표의 신의 한수하고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걸 더 많이 보세요. 오늘 이 중계는 신의 한수가 해가지고요. 컨텐츠는 제가 만들고 이 중계는 신의 한수가 하니까 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말입니다. 유병은 돈 처먹은 놈 여야에 이 국회의원과 고위관료들 다 수사하라고 이렇게 여의도에서 재작년이네요. 벌써 여름에 한 40일 땡볕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서 이원 집정부제를 주장하는 놈은 전부 지 욕심 때문에 그러는 대부분 군대 안 갔다 온 놈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습적으로 의회가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놈들 전부 옷 뺏겨야 된다. 이렇게 또 청와대 앞에 가서 땡볕에 또 한 달쯤 시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찍혀버렸습니다. 여야에.
그래서 뭐 저기 요즘 개나 소나 아닙니다. 이준석이도 노원병에 출마하라 그러던데 저보고는 뭐 별로 그런 소리가 대구 있잖아요, 대구. 없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대구는 진실한 사람만이 출마할 수 있는데 저는 별로 진실하지 않았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저는 이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백력 비리 속에 우리 사회의 여야 썩은 기득권의 모든 현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백력 비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력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부동산 비리도 저지르고 탈세도 하고 그리고 기득권에 올라서서 남을 짓밟고 그 힘을 권력을 이용해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는 나는 병신이고 몸이 아프다. 그런데 벼슬을 할 때는 나는 그때 피치 못하게 그때 못 갔으니까 이해해라. 그동안에 그러면 군대 가서 한 3년을 날려버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앞으로 군대를 몸이 아파서 안 갔든 뭐 그냥 힘을 써서 뒤로 뺐든 관계없이 군대 못 갔다 온 사람들은 고위직을 해서는 안 된다.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권력과 계급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기할수록 지켜야 되는 사회적 의무를 사회 지도층이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에서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 천하의 잡놈 중에 잡놈입니다. 여자 스캔들도 많이 일으켰고, 돈밖에 모르고, 천박하고, 그래서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하고 저녁 먹으면 저녁 먹었다 소리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 욕 들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요즘 미국에서 공화당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이 기득권층의 위선을 도널드 트럼프가 정면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월스트리트, 즉 미국 사회의 금융자본가, 군산복합체 자본가, 재벌, 대기업, 돈 많은 사람들, 소수의 월스트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메인스트리트가 있다. 메인스트리트는 뭐냐? 그야말로 중산층, 서민, 백인 노동자, 즉 수백 년간 미국 사회를 만들어서 유지해온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주류 메인스트리트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히스패닉이 몰려오고 아시안이 몰려오고 흑인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맨날 세금만 올리고 밖에 나가서 맨날 전쟁만 하고 그래서 갈수록 백인 주류 사회에 있는 중산층이나 서민이 어렵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인들 노동자 계층이 열화 같은 지지를 도널드 트럼프에게 보내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요, 지금 대선 후보 하겠다라는 여야에 있는 놈들 중에 내 돈 안 받아 쓴 놈 있냐? 적어도 나는 내 돈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저놈들은 1조 이상씩 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뜯어가 대통령이 되거나 상원의원이 하원의원이 되면 다 돈 많은 기득 상류층, 지한테 돈 준 놈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에도 곧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의 이 썩어 빠진 기득권 여야 담합 구조가 깨지지 않고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대집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문제, 우리 장원재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저 박주신에 관한 문제가 전부 사실이라고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에 아마 판사가 무죄를 때리면 검찰이 또 상고를 하겠죠? 네,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죠. 대법원에 네, 가니까. 예. 항소를 할 건데. 자,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가또 문제에서요. 검찰이 상고입니까? 그건 상고? 아니, 항소 안 했습니다. 그것도, 예. 1심으로 끝났습니다. 1심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그때는 안 하는데 이번에는 할까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
한마디로 권력 구조에서 박주신 문제가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야, 그 다음에 장관급, 그 이상급의 또 재벌들, 또 족벌 언론들, 이 사람들을 밑을 캐기 시작하면 군대 갔다 온 비율이 일반 사람보다 얼마나 적겠습니까? 자기나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안 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보수 언론들도요, 박주신, 박원수 문제에 대해서 입을 딱 쳐닫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박원순, 박주신에서 뚝이 무너져서 만약 우리 사회의 지도층, 여야 지도층의 밑을 한번 다 까보자고 그 사람 자신이나 자녀들이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는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불게 되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썩어빠진 여야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저들은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우기는데 적어도 수소폭탄은 아니더라도 정폭 핵분열탄이라 해서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 실험 정도는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미사일 발사대에서 쌓아서 미국이나 서울 그리고 도쿄를 겨냥하는 이런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잠수함에 담아가지고 물밑으로 조용히 가서 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껏해서 뭡니까? 확성기 하나를 틀어야 마냐 하는 걸 가지고 대통령 결단이라 그러고 군수내부는 머뭇거렸다. 김정은 생일날 틀었다 자랑하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성공단을 문을 지금 닫아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 한 1000명쯤 가 있는데 벌써 그 사람들이 다 인질이 되면 한국의 특수부대가 가서 영화처럼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사회는요, 엄청난 위선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국회에서 기껏해야 성명 하나 내고 끝났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안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 군대 가고 저거 자식 군대 가는 것을 높은 사람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거 아들 전방에서 빼고 편한 데 보내주고 이렇게 안 하면서 고위층, 상류층들이 전부 모범적으로 다 자식들 군대 가고 군대 안 갔다 온 그분들은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쟤 참 잘못했다. 나는 앞으로 모든 고위직이나 선출직에 나서지 않겠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에서요. 야당 정치인들은 데모한답시고 군대 안 간 다음에 민주화 희생했다고 보상금 받아 처먹고 여당에 있는 이 기득권들은 스펙 좋고 상류층에서 나서 손 써서 다 빠지고 군대 안 갔습니다. 여기 한국의 대기업 자녀, 족벌 언론 자녀 다 군대 안 갑니다. 제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공익하라 하면요. 공익요. 출근하는 공익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 뭐 솔직히 그거 사실 아닙니까? 이리저리 다 놀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자식들만 전방에 가고 군대 가서 띄우고 옵니다. 때우고 옵니다. 제가 어제요, 그 홍성인가 효녀연합, 뭔 효녀가 갑자기 나타나냐 해서 좀 캐보니까 효녀가 아니라 한대련, 그리고 통진당, 골수더만요. 그걸 좀 깠더만은 어제 누가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어요. 야, 이 자식아,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너 군대 갔다 왔냐? 제가요, 85년 8월에 현역병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제 군번이 1361825입니다. 그때 이 대학 다니는 사람이 군대 가면요, 전방인이 뭐 이래갖고 3개월 빠졌습니다. 저는 국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걸 갖다가 안 빠지고요. 88년 3월에 31개월 하고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이거 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좀 뺐다해서 군대에서 엄청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흉터가 많아요, 자세히 보면. 옆에 보이는 게 그때 예, 맞아요. 예, 그럼요. 네, 옆에 여기 보이니까 예. 흉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는 욕을 엄청 하면서도 재수 없다 하면서도 열심히 군대 생활을 병으로 가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병력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한 대 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총선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법원 통과 안 시키는 사람들이 저끼리 해먹으려고 지금 선거구 획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짜고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상향식 무슨 오픈 프라이미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니 하면서 정치 신인들 여기 고생하시는 신혜식 뭐 변희재 최대집 이런 분들이 저는 정치판에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준석이 영입한다 하면서 이런 분들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황장수가 지는 안 부르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다는데 저는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 거기 가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소장님, 예. 저는 배가 아프더라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좀 배 아프더라고. 아니, 그 새파랗게 뭐 했다고 그 공천 줍니까? 나도 영 안 아픈 건 아닌데.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거 웃기는 당이에요. 문재인이한테는 20대 초반에 손수저 붙였고 안철수한테는 이준석이 붙입니까? 왜 김무성 대표나 잘난 최고위원들이 안 나갑니까?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 보고 흠지 나가라 그래요. 자, 제가 이야기를 잇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개혁을 하겠다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6개월 전에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겠다 하고 리행해서 똑같이 글로벌을 끼고 건투를 하자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글로벌 묵직한 거 끼워서 건투를 하는데 자기들은 전부 뭐 UFC입니까? 격투기하고 앉았어요. 이래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너네들은 죽도록 영원토록 군대 열심히 갔다 오고 아스팔트 보수해라. 우리는 군대 다 빠지고 내 자식도 빠지고 우리는 저기 금수저 물고 여의도 있겠다. 지금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영국에서요. 전쟁이 나면 왕족, 귀족, 백작 이런 것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공작, 자작, 후작 이런 사람들이 100% 다 자식들이 군대 갑니다. 그리고 영국에 지금 이 뭡니까? 왕세자는 아프간하고요. 이라크 전쟁에 맞아요. 헬리콥터 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지금 또 헬리콥터 구조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에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월남전 있을 때 그때 의무 징집될 때 군대를 월남전에 안 가고 편한 데서 텍사스에서 근무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는 군대를 가야 될 때 안 간 사람은 아예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박주신이 아버지 박원순처럼 저렇게 얼렁뚱땅 뭉개고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벌써 그래서 저는요, 이 병력 비리 문제를 질적이고 양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 본인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병력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한마디로 전수조사로 전부 하는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병국총이요, 청와대 앞에 가서 덜어눕더라도 이걸 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니까 또 자녀도 없으니까 군대 비리 의혹 갖고 걸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 박지만 씨도 육사 갔다 왔잖아요. 그 신동욱 씨는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건강하니까. 자, 그리고요. 질적으로는 박원순 아들 병력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반드시 조사하도록 검찰 앞에 가서 우리가 다 들어누워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 좋아하는 특검하고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대구를 스타트로 전국을 순회 일주하는 우리 병국총 이 지도부가 더 열심히 끝까지 싸워서 이런 질적이고 양적인 목표를 관철시키도록 힘을 몰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황장수 부장님 말씀이죠. 오늘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짜 강연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저희 신우연수에 나가겠습니다.
황창수 소장님의 그 뉴스 브리핑에 안 나가니까요. 그 강연의 그 약은 제가 싹 받아오겠습니다. 아, 라이벌인데 좀 손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시 여기 이제 그 콘서트니까 앵콜을 또 해야 되겠죠. 2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주신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본때래요. 왠지 아세요? 엊그저께 어제죠. 박원순이 글을 올렸어요. 트위터에다가 저희가 신문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경국총이. 그랬더니 자기가 글을 올렸는데 본때를 보여주겠대요. 그러니까 박원순의 아들이 본때죠.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빨리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본때를 봅시다 여러분들. 네. 우리 최대립 대표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운 입으셨잖아요. 병원 이름이 신한국병원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지만 신한국병원 이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우리 회사 이름이나 그 기업체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저희 뜻을 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애국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차피 병원에서 제가 철저하게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진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나라를 바르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신한국병원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대한 소음에서 방송이 나갈 때 이렇게 이제 계속 간접 광고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여기 로펌도 광고해드려야죠, 네. 로펌도. 우리 장재현 변호사님도 네. 어느 로펌에 계신지. 지금 저도 펌에 있다가 이제 독립하면서 제 사무실 이름은 법률사무소 행복입니다. 행복. 좋다. 예. 전화번호. 하여튼 행복이라고 지은 이유가 행복한 사회를 좀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행복이라고 좀 지었고요. 전화번호까지는 네, 제가 필요하신 분 명함 드리겠습니다. 네. 예. 행복 변호사 사무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닥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행복 변호사 사무소. 몸이 아플 땐 어디 가라고요? 예, 신한국병원. 간접 광고 뉴스 마치겠습니다. 브리핑 좀 보라고 해야지. 라이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신의 한수를 맞으시고요. 뉴스 브리핑은요. 신의 한수에서 뵙게올게요. 우리 황장수 소장님 너무나 강연 감사했고요. 1부 순서 여기서 마치지만요. 2부에 정말 중요한 강연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기 교수님의 강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농객 황장수와 함께하는 농객 누굴까요?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2부에는요. 남동기 교수님과 변희재 대표의 강연이 있는데요. 화장실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10분 주니까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7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7분 후에 다시 이 자리로 정확하게 모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